하루를 살아도 낭만 있게. 네, 각자 도생도 낭만을 챙기면 달라집니다. 낭만이들의 고민의 결사, 저는 오윤혜고요. 네, 낭만 있는 삶을 꿈꾸는 저는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낭만이들이 생각보다 정치에 너무 몰입돼 있어. 아, 그러니까. 예능을 즐기질 못해. 내가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해는 좀 가는 게 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관심을 놓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내가 살아온 이 나라가. 근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네. 또 내가 더 집중해서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정치도 좋지만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는데 네. 아니, 녹화 시작 전부터 오윤혜가 감옥 가는 걸 보고 싶다.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는. 너무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역할, 오피니언 리더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니야, 과몰입이야, 이분은. 너무 과몰입돼.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또 쿨한 척해요? 뭐? 방송 전에는 막 엄청 구구절절 말씀 많이 하시더니. 난 과묵해. 아, 네, 과묵하십니까? 아, 그럼 스타일. 오늘 네. 방송이 딱 40분에서 50분 안에 딱 끊어야 되는데 가장 고민은 제가 이 김갑수 선생님의 말을 언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 말이요. 사정없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꼰대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꼰대 같아 보이지만 꼰대가 아닌.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은근히 꼰대야. 하긴 아니 왜 이런 주제를 안 불러? 오늘 주제가 뭡니까, 지희씨? 오늘 주제는요. 꼰대가 되기 싫지만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꼰대가 되더라도 유쾌한 꼰대가 될 수 있을까? 오, 유쾌한 꼰대. 네, 최대한 이제 꼰대가 안 되면 좋겠죠. 네, 그런 방법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일단 이 네. 꼰대라는 얘기는 뭐 우리 낭만이를 다들 아는 게 아닐까. 다들 아는 단어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인 꼰대기, 즉 이제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이 번데기라는 번데기. 뜻인데 어. 이게 이제 늙어서 뭐 이제 주름이 졌다 뭐 이런 걸 좀 비하하려고 이제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이 친일파들이 스스로를 백작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콘테라고 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뜻에서 그 비호감의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이제 그게 변형돼서 꼰대가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꼰대라는 뜻은 어른이나 선생님을 좀 비하하는 아. 네, 구시대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박지 씨가 벌써 이렇게 꼰대야. 아, 그래요? 뭘 이렇게 가르치냐고. 그냥 꼰대 하면 알지. 느낌 오잖아요. 막 고집이 아주 단단하고 앞뒤 깍깍 막혀 있고. 나이 들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소리 깨끗 지르고 맞아요. 화를 내고. 벽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동형 보면 딱 꼰대 딱 상징적 이미지. 아, 그래? 전 윤석열 보면 바로 그런 느낌이. 요새 최욱이 더 아, 그래요? 꼰대 되고 있어. 아니, 꼰대가 지배를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꼰대가 되어가는. 아니 근데 이동형 최욱은 네. 용서가 돼. 아, 왜요? 꼰대스러워도 그래도 말은 바르게 하는 것 같거든. 아. 그 생각에 동감도.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 많다고 꼰대로 불리는 것 같아서 뭐 그러려니 그래 그걸 꼰대라고 봐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 말 아이, 들으면? 그냥 그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 뭐 봐라 그러지. 아니, 그래서 그런데- 저는 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 꼰대가 뭔지 제대로 알아? 이렇게 한번 우리 반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꼰대라는 게 결국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한데 시대랑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아. 20년, 30년 전에 경험한 생각을 토대로 막 우기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듣기에는 뭐야 이렇게 된단 막 말이야.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 어.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최고 유행하는 그 가수 이은하 있잖아. 이유나? 이은하. 아, 이유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당황스럽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는데 그럼에도 꼰대의 정당성에 있어서 나는 뭐 최욱이 꼰대화 돼가는 걸 보면서도 네. 약간 그러려니 하다가 어느 네. 순간부터 죽어도 꼰대는 싫다. 죽어도 꼰대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사람이 네. 정말 꼰대스러움 자체로 대통령이란 걸 해먹고 있어. 나랑 나이가 비슷한 자인데 네, 아니요?
나이가 같지. 아, 내가 한 동갑이야? 살 위인가 뭐 하여튼 그거 거의 비슷해요. 네. 아까 언니가 말한 똑같네요. 통했네. 그 사람이 저러면 안 돼를 온 국민에게 매일 표본으로 보여줘. 근데 그 잡채. 잡채, 그치. 그래서 난 그 모습을 네. 처음에는 야, 그 천박해서 저렇구나라는 각도로 이해를 했어. 그 서울대인데요. 인간의 이게 이제 이게 정말 문제인 거야. 그런 거죠. 고수 집안인데요. 시험을 잘 치면 안천박하고 어. 아버지가 부자면 안천박하다고 생각하는 맞아, 그 맞아. 천박한 사고 방식. 네. 그래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걸 다 종합 정리해서 한마디로 네. 저 대통령 자리를 차고 앉아서 마음껏 저렇게 구는 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했더니 저게 꼰대스러움의 아, 끝이구나. 두 글자로. 꼰대 그 그래서- 잡채, 라떼 그 잡채. 그래서 죽어도 이제는 꼰대가 아니라고 나는 우겨야 되겠구나. 동일시 되어버리니까 그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우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련한 꼰대 테스트를 좀 통과를 이거 하셔야 테스트. 됩니다. 이거 테스트 중에 1개에서 3개면은 나는 애매한 꼰대. 4개에서 6개가 해당되면 그냥 개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우리 낭만이 분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꼰대 테스트 제가 일단 6개 항목을 읽어 드릴 테니까 네. 몇 개 해당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나 정도면 꼰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한 적 있다. 두 번째, 일단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부터 하고 본다. 세 번째,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못마땅하다. 네 번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싶을 때가 있다.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다섯 번째,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여섯 번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거 몇 개 해당되시는 거예요? 뭐 대부분 해당되네. 나도 은근히 해당되네. 저 2개. 저한테 두 개. 항목을 하나씩 다시 불러주면서 물어봐 네. 주세요. 나 정도면 꼰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맞아요. 매일 하죠. 매일 하죠. 아니 이거는 오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당이고 일단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절대로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나한테 반말 듣는 사람은 되게 좋은 줄 알아. 편하다. 내 인생에서 반말 대상은 극도로 적거든. 극도로.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방송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 나는 진짜요? 누구에게도 반말한 적이 없는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다만 반말을 할 정도의 네. 관계는 정말 특별히 가깝다고 할 때 생겨나죠. 어리면 반말한다. 이거 해당 안 되시고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못마땅하다. 저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세모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치가 되면서 네. 아무리 마음을 열고 보려고 해도 약간 완전 일방통행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김행 이런 분들 가끔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는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수용이 힘들어. 나는 김행이나 전여하고 너무 잘 이해가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행 씨하고 옛날에 내가 하던 프로 이제 출연자여서 이게 사적으로 어울린 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하니까 네. 연락이 왔어 오랜만에. 그들이 완전 진보의 표본 같은 발언을 계속 그분이요? 쏟아낸다, 김행 놔두라고. 그분이요? 김행 씨 그 발언의 특징이 특정한 어구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촛불정치. 상대방의 티키타카 없어. 그냥 자기 고속도로야. 하루를 같이 있었는데 네. 그 신화일보에 있는 그 회사 위키트리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MBN 그 앞에 무슨 식당이 있어. 네. 그때 고성국 씨도 같이 본 기억이 난다. 그때 다 모르는 사람 얘기. 이 사람이 확 신념이 바뀌었구나. 왜냐면 박근혜 때 뭐 대변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자리 역할만 주어지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가장 앞장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사람들이 내 회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신념이 존재하지 않죠.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만 주면 다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전여옥 씨가 정몽준 열렬히 밀든 사람인데 정몽준과 노 대통령이 노무현이 통합이 만약에 됐다고 쳐봐. 네. 아마 가장 진보의 지금 상징적 인물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에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가벼워요. 누구도 안 믿지. 근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그 행동을 가결한 이렇게 거죠. 하잖아요. 네. 언제라도. 그러니까 네. 반대당이 공천 죽게 하면 언제라도 갈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받아줄 생각을 곳이 합니다. 있다면은. 네, 안 받아주겠지만. 자, 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 그 많이 생각을 하죠. 맞아. 난 이건 거의 죽어버리고 싶도록 화나는 게 많죠. 정말. 그래 대표적인 어떤 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탐욕의 동물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디그니티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아 보이거든. 근데 그 다 붕괴된 요즘의 모습을 봐요. 예컨대 돈을 좋아해. 그렇지만 이 돈을 좀 경원시하는,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요즘은 네. 오빠 돈 많어. 이거 뭐냐고. 돈이야. 뭐 좋은 서울대를 나왔어. 그러면 네. 와 대단해. 좀 경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 네가 부모 잘 만나서 서울대 간지 모르지만 난 나대로 내 재능이 있어. 하여튼 이런 식의 고급한 가치의 자기 존중이 존재했던 시절에 나는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내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네. 집안 좋은 애들이 막 하여튼 뺑뺑이 이러긴 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많아서 학교가 네. 청와대 앞에 있거든. 우리 졸업할 때까지요. 같은 문예반이라고 서클을 같이 했는데 걔네 집이 뭐 하는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래요? 걔네 집에 가면 그 정원이 이상하게 너무너무 커서 한참을 들어간 집인데 그 다음날 그 집이라고 방앗간 있는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의식을 못했어. 한 20년, 30년 지나서야 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 어려웠었구나. 네. 야, 너 더럽게 부자였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까 지금처럼 그 인간의 아주 밑바닥에 본능적 욕망을 네. 있는 그대로 너무나 인정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많이 떠오르죠. 맞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도 최근에 서희초 가해자 학부모들 그 단톡방에 공개됐는데 내용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들의 표본이죠. 우리 남편이 뭐 한 번 나서면 어떻게 난리가 날 텐데. 근데 그런 그 저질스러운 거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를 삼으면 야, 이 꼰대야.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하여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저는 이게 좀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어떨 때요? 그냥 요즘에 보면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전에 서희초 얘기한 것처럼 부모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 애들이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풍요 속에 살아서 맞아. 그런지 오히려 정신 상태는 되게 빈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어른들한테도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맞아. 뭐 이렇게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박시희 씨. 당연히 저를 남자로 안 부를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 마치고 네. 뭐야, 커피 한 시간만 얘기를 합시다. 왜요? 내가 정말 박지희 씨를 뇌를 이렇게 분해해서 해부해서 다시 재조합하고 싶어요. 아니 왜요? 왜? 그 부모가 잘못이 아니라는 부모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부모도 잘못됐고 네. 그런 박지희 씨 생각도 난 오늘 후반부 얘기는 그걸로 다 채웁시다. 예의라는 거. 왜요? 지금 질문이 그거였죠. 요즘 애들 예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말 좁혀고 싶어. 왜, 진짜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의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예의라고 부르는 모든 진짜요? 것을.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그건 먹겠습니다. 이따다케마스. 인사.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막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가 뭔줄 알아? 뭐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대들고 얘기하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앞에서 충전기 꽂고 누워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막 뭐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면 막 벌 좀 지랄하고. 주세요. 막 이러고. 이런 거 자체를 괜찮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설마 그렇게 막되게 말하겠냐고. 그죠. 근데 그거는 예의라고 하는 모든 거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올랐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맨날 외국 여행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다 불행해하냐? 갈수록 더 불행해하거든. 네, 그 맞아. 이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예의를 후반부에 중시한다. 네, 이 예의에 대한 얘기를 오,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시네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거슬리는 애들 많죠. 제가 하루에 서너 시간을 한강 그 거리 이런 데서 걷잖아요. 매일 밖에 있기 때문에 강변에 보면 이 좁은 길인데 난 강아지를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옆구를 해도 네. 흙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뭐 10대, 20대 돼 보이는 애들이 길 가운데로 딱 오다가 네. 내가 이렇게 탁 치고 가거든. 그런 애들 진짜요? 만나거든. 와. 또 화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그때 있는 물어!
이래야지 강아지 뭐? 강아지로 응징. 하여튼 다음 얘기 같아요. 네. 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네, 이런 것들 꼰대에 많이 해당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낭만이들은 몇 개 정도 해당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꼰대가 맞냐 아니냐 이런 테스트도 해봤고 오늘 이제 작가님이 가장 메인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네. 꼰대의 양면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양면성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꼰대의 양면성 세 가지 우선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꼰대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주의자. 예, 네. 경험주의자.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논리와 생각하는 학습을 토대로 하는 생각과 태도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실패의 기억들을 80%는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괴롭거든. 하는 대로만 하면 성공해. 근데 나는 그런 이럭저럭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 그치. 게 더 많거든. 맞아요. 그 경험주의자. 경험을 토대로 한 생각.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험이라는 건 long time ago, 몇십 년 전 경험을 옛날에.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지.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음. 이거 있잖아요. 이건 실패에 기반한 꼰대인 그것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가? 나는 우리나라 속담들 대부분 부정하거든요. 그래요? 뭐 50보 100보야. 그게 그거라는 소리잖아요. 50보하고 100보는 2배 차이 아니야. 네.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딨냐고. 속담 아무거나 대보세요. 나 대부분 말이 안 맞는 도토리 것 같아요. 키재기. 그러니까 도토리를 키를 재봐요. 네. 그 다 미묘한 다르죠. 편차가 얼마나 중요한 나노 세상이야. 어. 근데 대충 어림잡아 비슷해. 이거 얼마나 틀린 생각이냐고. 그래서 한때 박명수 씨가 개그맨 박명수 씨가 뭐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가 아니라 참을인 셋이면 호구된다. 뭐 맞아, 티끌 맞아. 모아 태산 아니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을 때. 아니, 지금 말하는 거니까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대부분 안 맞아요. 가는 말이 그래요?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네. 가는 말이 곱다. 산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찬물에도 위에. 개소리가 어딨냐고. 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험주의적 사고가 갖는 위험함. 위험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한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요즘은 국뽕 때문에 그것도 인정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유럽은 무엇보다 품격이 있었고 풍요로웠고 거기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바뀌기 하기에는 철저한 경험의 단절이 한 번은 필요해. 경험의 극복이지.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1968년에 일어났던 건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8년에 뭐가 있었는데요? 68혁명이라는 게 있어. 뭐 하여튼 뭐 온 세상에서 모든 서열주의를 타파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나라에는 없었어. 그걸 아직. 설명해야 된다는 건 너무 슬프다. 근데 한국에는 유교 봉건주의가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맞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원흉 중에 원흉이 이 86 학생운동 세대예요. 왜요? 그때 세상이 한번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해서 그들이 네. 20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통치한 거예요. 이제 586이 당은 어느 당에 가 있든 간에. 아. 아니요, 뭐 86, 586, 뭐 386, 뭐 다 같은 덩어리. 80년대 운동, 학생운동을 했던. 조직 활동을 했던 사람들, 개별적으로 했던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네. 하여튼, 사실은 나도 그 세대예요. 같이 학생운동 하셨던 예, 세대인 내가 거잖아요.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긴 좀 네. 쪽팔려서 그렇지만. 안 했을 것 나 같아. 남영동 대공부실 가서도 살아봤고. 그러니까 감옥도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왜요? 감옥은 아니고 구치소를 많이 갔지. 구치소. 예. 구치소요? 예. 오. 옛날 야학연합회 사건 때 가서 하여튼 그 조한경이라고 박종철 열사 물고문에 죽인 놈이 날 데려가갖고 둘이 친해졌었어. 아니 그 또 옛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이 86년 왜 그러냐면 네. 제도의 혁명을 그들이 가져왔거든. 네. 공화정이 수립됐으나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는 총통제였지. 네. 민주주의정이 아니라고 그냥 용어를 공화국이라고 불렀던 거지. 총통제는 삼권을 한 놈이 갖는 걸 의미해. 왕정하고 다른 점은 왕정은 세습이 되지만 총통은 그건 아니지.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386에 의해서 되는데 의식은 전혀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위아래. 지금도 내 나이가 6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니까 네. 나보다 한 10년쯤 아래인 사람이 뭐 이런 영어는 선배님 이게 무슨 개똥 같은 행동이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너 갑수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갑수 씨라고 할 수 있겠지. 갑수 씨 선배한테. 아니, 어. 뭐 갑수 선배도 괜찮아, 갑수 형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너무 이렇게 존칭을 그런데 써가면서 공경을 하는 거 있잖아. 공경. 그러니까 공경의 근거가 나이에서 온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2학년한테 존댓말을 썼어. 형. 3학년 때 말할 것도 없고 네. 졸업하면 선배라고 그래.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아. 그러니까 나이로 위아래 하이어라키, 서열이 주어지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건데 그게 이제 6.25 질서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계절, 세월, 여기서 주는 경험치가 반복되니까 그게 주는 유효함이 있어서 노장들을 대접을 하자 이거거든. 네. 왜냐면 경험을 계속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어른 공경. 근데 산업사회 이후, 특히나 디지털 사회에 오면 그건 완전히 늙을수록 옛날일수록 잘못된 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 컴퓨터 지금 켜봐. 내가 그 아이맥이라고 애플 컴퓨터를 한 5, 6년 안 쓰다가 네. 어디 처박아 뒀다가 얼마 전에 영화 보려고 꺼냈다가 네. 아주 난감했다니까. 그 5, 6년 사이에 사양이 다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소환이 안 되죠. 네.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빨리 첫 바꾸자. 번째가 경험주의 토대,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비굴함과 교활함이죠. 비굴함과 교활함. 네, 꼰대스러움의 특징이 비굴함과 교활함이죠. 비굴함이요? 네, 왜냐? 내가 꼰대라는 건 내가 상위자라는 태도에서 나오거든? 네. 그래서 박쥐를 내가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 아, 뇌를 분해서 어. 다시 씻어갖고 재조립하고 네. 싶어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항상 상위자일까? 아닐걸요? 나보다 또 상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뭐 네. 엄청 더 부유하거나 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비굴해. 비굴하고 마음 맞추고 처신을 해. 아, 강자 앞에 약하고, 그렇지. 약자 앞에 아. 한없이 그게 강해지는. 꼰대 특징이라니까. 어. 왜 하고 꼰대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 하는 게 강도가 셀수록 그렇구나. 자기보다 상위자 강자에게 세게 비굴하고 교활하게 군다고. 그런 특징들. 균형성이 없는 사람, 그렇네. 이퀄리브리움이 없는 사람. 강약 약강. 그래서 더 꼰대가 되고 더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에 교활함까지 있으니 약자를 괴롭힐 때는 또 아주 교활하게 네. 그리고 들어간다.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교활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꼰대 특징들이 솔직히 이거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낭만이들도 희망을 보고 싶고 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바꿀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혁명이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꼰대를 지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근데 그들도 언젠가는 꼰대라고 지칭되는 나이가 될 거 아니야. 네. 뭐 한 40대 중반, 50대 되면 꼰대 소리 듣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꼰대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 개소리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과거의 자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네. 혁명만이 필요한 게 있어요. 혁명이란 건 뭐야? 점진전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서 확 변화, 단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삶에서 그때는 이런 국면, 저런 국면 또 이래. 근데 그걸 확 넘어가는 거. 뭐 봉건제가 뭐 자본제로 변한다. 이렇게 네. 엄청나게 큰 변화는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인생에서 거대한 단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 결단이요?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해. 그건 뭐냐? 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위아래가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예의와도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네. 못 살아서도 더 이상 아니고 못 배워서도 더 이상 아니잖아. 그러면요. 핵심은 모든 존재는 위아래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데 있다고. 아, 그래요? 위아래가 없다고. 근데 꼰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일단 위라는 전제로 세상을 보잖아요. 내가 사람 위다. 네. 그 위라는 게 없다고 한번 봐봐. 그러면 처음 보는 10대나 20대 학생에게 야, 너 일로 와. 이 말이 나올까? 안 나오죠. 이보세요, 학생.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인간에겐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건데 한 번도 그 생각이 깨지지 않은 채 나이가 위면 형이고 네. 언니고 선배고 윗사람이 돼버리는 이거를 한 번은
엄청나게 우리가 부셔야 되는데 그게 뭐 사회운동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386들이 20대 때 부모 세대를 향해서 죽어라, 부모를 죽이는 거거든. 네. 살부가 문명의 발전의 과정이에요. 근데 부모를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어. 이래서 우리가 성장했는데 불행한 원천이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예, 부모를 죽이는 거지. 부모 세대를 살부. 마음으로 죽인다. 예, 문명의 단계에서 전 세대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공경을 해서 기묘한 이제 잡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21세기 첨단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막 조상 숭배하고 막 제례하고 부모님 섬기고 이런 거에 눈물 짓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그림자도 못 밟아 요따구 소리를 아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완벽한 단절이 한 번은 있어야 네. 나중에는 다시 뭔가 뒤섞이는 과정은 있겠지만 네. 이 전통적 가치에 이게 없었는데 네. 양반 노비 신분 사회에서 출발했던 위아래 서열 인식이 그대로 생긴 말이에요. 우리말에 반말 있죠. 네. 지야. 이게 누구한테 쓰던 말인 줄 아세요? 노예? 양반이 노비에게 쓰던 표현이 그대로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이고 있다고. 네. 양반끼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시게 저러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사람한테만 반말을 해. 네. 근데 우리는 다른 인종을 데려다 노비를 삼지 않고 자국 인종을 노비를 삼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노비에게 쓰는 하대말이 일상으로 전이 돼서 뭐 고등학교에서 1년 아래면 노비에게 쓰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 노비에게 쓰는 표현을 듣는 사람은 저항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들이고 네. 자기도 조금만 나이만 하지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결심을 하고 사람은 지위나 나이나 뭐 학벌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네. 모든 것이 위치는 다르지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보된다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면 꼰대지 못하지. 제가 부분적으로 수용은 가능하지만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복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꼰대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가 큰 역할이나 이런 거를 맡을 때 국회의원도 막 너무 젊은 사람을 뽑기 싫어하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의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른인데 왜 인사를 해?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좋아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서 아는 체를 하거나 네. 상황이 불편해지기 위해서 아는 체를 할 수 있으나 네. 난 제일 없애야 될 게 이 보잉이야. 이게 일본한테 전수받아갖고 그래요? 갈수록 심해져. 저 엘리베이터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타면 우리 아들 계속 고개 옛날에 그렇게 인사해야지, 꾸벅꾸벅 안 했는데 갈수록 심해진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노약 자리 같은 거 네. 임산부나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뻘떡뻘떡 일어나서 양보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그게 노인 공경이 아니잖아. 그건 얘가 약자 보호? 휴머니즘이잖아. 휴머니즘. 내가 효도가 최대 국가 악이라고 20년 전부터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를 왼수로 하려는 소리야? 그냥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지. 사랑하되 너무 불필요하게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의적 행동이니까 네.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효도는 맹목적인 거잖아. 네. 지금 말하는 사람에게 위아래가 없다는 그 견제쓰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예의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위자의 복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이거는 거죠? 조폭사회와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사람은 위아래가 있으니까 나이가 아래거나 지위가 아래면 윗사람에게 옛날 노비들이 상전에게 대하듯이 부장님 네 과장님 너무 불쌍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네. 그저 노비의 행동을 해. 이게 굽실굽실. 그냥 똑바로 서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대통령에도 고개 숙이지 말라고. 악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마주보고 눈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동감 봤죠? 90도 폴더 인수로. 제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령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하는 막 들어넣어서 선생님 찍고 네. 뭐 하는 이것은 교칙이나 어떤 규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거나 지탄이 있겠죠. 네. 예의하고 관계없는 문제라고. 예의하고. 그럼 우리도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함부로 했을 때 예의가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나한테 반말하고. 얼마든지 되들어있지. 그리고 친구 간에도 사실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김갑 선생님이 말하시는 예의는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뭐 이런 걸 강요하지 말아라. 그게 장유유서 뭐 이런 데서 온 거잖아요. 네. 이게 20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규칙이야. 아,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워야 우리 애도 잘 큰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은 도트 아니야. 돛.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윗물이 그대로 흘러서 아랫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게 그러니까 만들어져. 윗물의 맑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나중에 개발된 앱이 전에 개발된 뭐 앱이 나쁘면 나쁘냐고 계속 좋아지잖아. 업그레이드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네. 윗물하고 상관없이 아랫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근데 제가 뭐 공경해야지?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 근데 이게 노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서 시즌 빼자고.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값수 그랬어요, 밥 저랬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되지. 값수 밥 먹었어요. 진지를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시느라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뭐 이런 모든 시를 빼자고. 시 네. 하시었어요. 뭐 하셨어요. 하시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어. 할래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라고. 약간 외국어처럼 외국어 존대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그걸 평어라고 하는데 네. 존대와 하대가 있잖아요. 원래 하대가 없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어. 네. 존대를 하면 너무 불편해져. 어. 어느 엄마가 7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려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셨어요. 그럼 되게 가증스럽지 않아요? 되게 자기적이고 좀 이상해. 네. 그래서 평어라고 해서 말의 규칙을 새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모든 극존칭은 좀 없애야 돼. 내가 존칭. 김구 선생을 언급할 때 그분께서 그러셨네. 이런 건 하고 싶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존경하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외침이 나는 20년 전부터 외치셨는데 지금 더 심각하게 가고 더 있거든요. 나빠져. 이거는 본인한테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게 아니라 전 사회가 왜곡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전 세대에게서 얻어먹을 게 많은 젊은 세대의 비굴함들이지.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뭐 이유 없는 반항, 부모 세대와의 적대적 대립 이런 것들은 네. 부모로부터 뭘 받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나온 거거든. 나도 받을 게 없는데 우리 부모한테.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한국인의 대부분이 네. 부유해졌는데 그 부의 대부분이 나이 든 세대, 대물림. 가난한 노령층도 많아. 그런데 부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겠어. 하다못해 괜찮은 지역에 네. 아파트 한 채만 가져 있어도 네. 10억, 20억이야. 맞아. 그거 물려받으면 일단 그게 얼마나 큰 돈이야. 그쵸. 그러니까 꽤 바른 영리한 어린 친구들이 네. 물려받을 거를 노리는 행동이야. 그쵸. 당연하지. 어머니, 아버님. 이 목소리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내가 가장 자식들한테 대우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진 돈을 미리 안 넣어주는 것이다. 이 지고 안 넣는 얘기였잖아요. 거. 근데 이거를 그 젊은이들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일해도 10억, 20억을 벌 수 없다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현실이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몹시 경멸스럽죠. 그런 애들을 보면 굉장히 싫은데 네. 너무 슬프게도 네.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어. 다 유전이 되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도. 근데 지금 이제 30, 40대가 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말도 난 안 믿는데 그래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일 안 하는 놈들이 많아진 시대죠. 일을 했을 때, 일로 봤을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차를 좋은 걸 가져왔으면 네. 걔가 27살이야. 때. 얘 수입으로 이걸 살 리가 없잖아. 없죠. 뭐야? 부모 잘 만나서. 부모한테 뜯은 거 아니야. 네, 뜯어. 네.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주는 부모도 한심하지.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한심에 빠진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약간 그 보상 심리겠지.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자기 애가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보상 심리를 이렇게 막 네. 해주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바뀌기가 힘들어 사실. 이게 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갑수 선생님이 예의를 전면 부정하라. 예의라고 통상 부르는 것들이 한국인 불행의 원천이다. 네, 요거에 대한 근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복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걸 예의라고 이유 부르죠. 없는 복종. 네. 자, 그렇다면 꼰대가 되지 않을 5가지 방법을 우리 지희 씨가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내가 나이 들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2번째,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김갑수 선생님이 했던 얘기고요. 네. 3번째, 권력이 아닌 전문성을 키워라. 오. 그렇죠. 그럼 4번째, 혼자 말하지 말고 50%는 들어라. 들어라. 네, 그리고 5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저는 1번은 된 것 같아요. 내가 늙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예를 들면 지나갈 때 가끔은 예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면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건다고 생각하기 약간 도끼병처럼 또 말 거네 이래. 요즘에 말을 걸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은 약간 보이스피싱 막 이런 사기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흠찔흠찔 놀라고 되게 이렇게 딱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좀 무섭던데.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지고.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저께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너무 잘생긴 아이돌 같은 남자가 MBC 방송국에서 저기 뒤에 그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는데 좀 떼드릴까 이러는데 뭐야? 얘 사이코패스가 갑자기 나한테 호감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 나이듦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됐다. 근데 낯선 사람이 네. 또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경계하고 네. 막 무서워하고 이게 너무 심해. 아, 그래요? 네.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막 묻지마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많아서 그렇지는 않아. 그런 사건이 훨씬 많은 나라에서도 남 모르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미소 짓고 이거에 비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경계하는. 맞아. 심하죠. 애기들한테도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도 좀 기억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우리 낭만이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줘야 돼. 재테크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갈 거죠. 그 5가지 네. 한 가지만 좀 언급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수긍할 만한 말이고 동의가 돼요. 네. 근데 하나 그 3번째, 4번째쯤에 나온 말인데 뭐 전문성 키워라 그거 있잖아요. 권력이 아닌 전문성을 키워라.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약간 자기 고백을 하겠는데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이런저런 매체를 또 요즘 뭐 TV도 못 나가고 이제 거의 은퇴자로서 네네네네네. 가끔 손발이 매불쇼 같은 데서 묶이셔서. 네. 뻘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전혀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뭐요? 과거에 내가 한때 똑똑한 사람이었다? 아니 지금도 충분히 지금도 똑똑해요. 아니. 네. 아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페인팅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딱 많은 책을 내가 옛날에 책 프로 진행자를 오래 했거든. 네. 막 읽으면 그게 내 거 같았어.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유식한 말이 많이 나와. 그걸 굉장히 문장을 다듬어서 말할 줄 알아. 네. 근데 이제 한 인생 어느 시기가 지나서 60이 넘으니까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야. 아,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요? 잘 모르겠는 거야.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지나간 역사의 디테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억이 안 나고 책을 보면 기억도 인지가 안 되고 저장이 안 돼. 그래서 한 40, 50대 꼰대야 전문성을 키워라가 말이 되는데 60대 이상이 되면 60 넘으면 대체로 흐리멍텅해져요. 아. 누가 그랬지? 뇌가 썩는다고. 딱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까? 지갑은 왜 열어?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못 전문가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행복 골프 훈련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노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적인 골프 연습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 골프 훈련소의 김원 대표인데 이분한테 배운 플레이어는 다른 어떤 레슨보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스템화해서 행복 골프 훈련소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행복골프훈련소 김원 대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52개 골프 연습장이 성업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563-0072번으로 전화하셔서 이 행복골프훈련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꼰대에 대한 역시 많은 이야기 듣고 또 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능에서도 시사 정치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가장 많이 정치인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우리 오윤의 박지의 낭만도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래도 말 짧고 임팩트 있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칭찬합니다. 박지 씨가 지금 40, 박지 씨래. 오윤혜 씨가 네. 40 넘었어요?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요? 40이에요, 딱. 네. 병원 몇 개 과 다녀요? 병원 안 다니는데요? 안 다녀요? 네. 나는 5개 과를 다녀서 이거 끝나면 지금 또 병원 가거든? 네. 나이 먹은 꼰대들은 다 병자라는 걸 인식해주세요. 네, 오늘 갑수 씨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낭만이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